나 그러면 2년 더 살게요. 임차인 분도 사실 더 살고 싶지도 않으면서 한 방 매기겠다. 나 그럼 내가 실거주 하면서 살 거니까 계약 갱신 거절하겠다. 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. 저도 사실 당황했었는데, 네,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 계약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하고 뭐 임대인 거절하고 법 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돼 있는데, 임대인이 이 주택에서 내가 실거주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데,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제 계약 갱신 요구는 어떻게 하고 거절 사유가 뭐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1회에 한해서. 그 말이 무엇이냐면, 내가 2년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거든요. 착각하실 때가 있는데, 내가 2년 계약을 해서 살았는데 그 후에 갱신된 게 아니라 집주인과 만나서 새로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. 이런 경우에는 갱신한 게 아니라 신규 계약을 하신 거기 때문에 또 갱신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이번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들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몇 개 있는데, 그 중에서 본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도록 법이 규정돼 있거든요.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. 요거 관련해서 이걸 이용하는 임대인들이 좀 있어요. 왜냐하면 요즘에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데,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으로 갱신이 되면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5%밖에 안 돼요. 이 사람을 내보내고 내가 새로 계약을 하면 전세금 9억,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5억에 5%만 올려서 갱신해야 되면 뭔가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까 임차인을 쫓아내고 싶으신 거죠, 임대인 입장에선. 그래서 그걸 좀 악용하는 임대인 분들이 많고,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는 임차인 분들도 많은 걸로 아는데,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, 임차인 입장에서 나이가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서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하면 일단은 나갈 수밖에 없겠죠. 그렇게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서 내가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잠깐 한두 달 살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를 놨다 하는 거를 알게 되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, 법이. 그래서 그런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월 임대료 3회분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돼 있는데, 그럼 그걸 어떻게 아냐,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, 그 분위기를 살펴보는 거죠. 이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을 함부로 떼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사람이 실거주 하는지는 사실 분위기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확신이 든다, 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게 확신이 든다라고 하시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예요, 일단. 그러고 나면 보정명령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을 뗄 수 있거든요, 저희가. 떼봤더니 이 사람이 초본상 주소가 내가 살던 그 집 이후로 되어 있지 않다, 그거 자체로 나를 쫓아낸 거를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경우에는 3월분의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, 그거 이외에도 내가 원래는 더 살 수 있었는데 이사를 하고 이사 비용 기타 등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임대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,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월부터 2월 사이에 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통지를 임차인한테 보내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임대인은 최소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2달 전까지는 갱신 거절 통지를 꼭 하셔야 되고, 그런 통지의 방법은 그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는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제일 좋고, 그 내용은 임대차 계약이 4월 30일 날 끝날 예정인데 저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합니다, 이렇게 보내놓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죠. 내가 이제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으시다 하면 임대인들은 꼭 그런 거를 시기를 잘 지켜서 통지를 보내셔야 되고요. 또 다른 사유들을 법정으로 좀 말씀드리면, 임차인이 임대를 지급을 2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갱신 거절이 당연히 가능해요. 그리고 임차인이 뭐 거짓된 정보로 계약을 했다거나 그 부동산을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뭐 불법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걸 입증한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하실 수 있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임차한 주택을 동의 없이 전대를 했다,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. 지금 이 사안 중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2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부분인데, 2월 이상의 임대료 연체됐다는 거는 떨어져 있더라도 2기 이상 연체되면 거절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.
하더라고요. 그리고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연체한 건 이 연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특별 조문이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상가를 임대하고 있거나 임차하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지금 이런 걸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싸움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보여요. 제가 실제 그런 상담을 몇 번 받아봐서 그런데, 제가 얼마 전에 맡은 사건에서는 임차인 분이 계약 갱신을 굳이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데 뭐 몇 달을 더 쓸 수 없을까 했더니 임대인 분께서 좀 과도한 금액을 요구를 하시면서 월 얼마씩 내면 3달 정도 계약을 연장해 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신 거죠. 그랬더니 임차인 분이 나 그러면 2년 더 살게요. 임차인 분도 사실 더 살고 싶지도 않으면서 한 방 매기겠다 하는 심정에서 그렇게 했더니 임대인 분도 또 거기서 이제 피하시면서 카운터를 날리신 게 난 그럼 내가 실거주 하면서 살 거니까 계약 갱신 거절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. 저도 사실 당황했었는데 제 느낌에는 전세금이 꽤 높은 금액이어가지고 이분이 아마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자 않으면 그 전세금을 왠지 다른 데 사용하셨을 것 같고 새로 전세입자를 구해야 이걸 빼주실 수 있을 거라는 좀 확신이 들어서 밀어붙이세요 하면서 저희가 임차인 분에게 카운터에 카운터를 날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임대인 분께서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. 이런 조항 때문에 요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줄다리기가 꽤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계약이 갱신될 때가 되면 상황에 맞게 대처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.